모두가 비웃던 그 남자, VIP룸을 나가달라는 경고에도 그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경호원도 딜러도 아닌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끝까지 봐야 하니까요. 한때 도박 빚에 쫓기던 사람이 이제 모나코 상속녀의 인생을 바꾼 이유. 그날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 준비된 진심이었습니다.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모나코의 가장 화려한 카지노에서였어요. 그날은 저희 가문의 새로운 카지노 그룹 확장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모나코 최고급 카지노의 VIP룸은 정말 화려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붉은 벨벳 카펫이 발걸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각국의 귀족들과 재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구나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아버지를 대신해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런 일로 참석할 수 없게 되었고 대신 제가 모든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사실 이런 자리는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왔거든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 제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달콤한 맛이 났지만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몇 분 후부터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침부터 행사 준비로 바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을 거예요. 저는 벽에 기대서 버티려고 했지만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대부분은 뒤로 물러서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어요. 카지노 직원들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제 시야는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주변 소리들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제 옆에 앉았어요. 그 사람은 제 맥박을 확인하더니 제 호흡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제 머리를 들어 올려서 편안한 자세로 눕혀주었어요. 모든 동작이 매우 자연스럽고 신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이마에 닿았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천천히 물을 마시게 해주었어요.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고 제가 마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몇 분 후 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호흡이 안정되고 시야도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아마 카지노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말하려는 걸 알아차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왔다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 저는 그 사람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의사는 제가 음료에 뭔가 이상한 물질이 섞여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손님들은 걱정스러운 인사를 남기고
하나둘씩 떠났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서 쉬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도와준 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진 것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적어도 제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카지노 관리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직원인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관리자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VIP룸 청소를 담당하는 알바생이었어요. 정식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하지 못했고 왜 그렇게 도와주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언제 일하는지,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지노에 자주 가서 혹시 그를 볼 수 있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 말이에요. 제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 지위나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어요.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눈빛,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던 그 마음. 모든 것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서 제대로 된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얼굴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의 느낌이었어요. 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혼자서 다가와준 그 마음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줬으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카지노에 전화를 걸어서 인사부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그날 VIP룸에서 일했던 청소 직원의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카지노에 가보기로 했어요. 관리자를 만나서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카지노 그룹의 상속녀잖아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지노에 도착해서 관리자를 만났어요. 그는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근무했던 청소 직원들이 대부분 일용직이었고 정확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그럼 보안 영상이라도 볼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VIP룸에는 분명히 카메라가 있을 텐데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관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보안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그날 오후 시간대의 영상을 찾아주었어요. 화면에는 VIP룸 전체가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모여있고 제가 쓰러지는 순간도 나왔어요. 하지만 막상 영상을 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찍힌 모습이나 옆모습만 조금씩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영상을 계속 보았어요. 혹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다가 한 장면에서 그의 옆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몇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확실히 그 사람이 맞았어요. 보안 담당자에게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안상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대신 직원 신분증 사진과 비교해서 신원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날 일용직으로 일했던 청소 직원들 중에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이렇게 간단한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하루하루 더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과 함께 일했던 다른 직원들이 그를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카지노 청소부서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청소부서는 카지노 지하층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VIP룸과는 정반대로 매우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몇 명의 청소 직원들이 쉬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난주 VIP룸에서 일했던 한국 남성 청소 직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나이 든 여직원이 뭔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오후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한국 남자가 VIP룸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갑자기 못 나와서 급하게 대신 들어온 사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외모나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어요. 그 여직원은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혼자서 조용히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이름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 직원은 김민석이 예전에 정식 직원으로 일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에 그만뒀고 가끔씩 일손이 부족할 때만 일용직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연락처를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인사부에 예전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인사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이름이 있으니까 찾기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부 직원에게 김민석이라는 전 직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하지만 역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가 연락을 원한다면 저의 연락처를 전달해 줄 수는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본인이 카지노에 연락을 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왜 이렇게까지 그를 찾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 인사였는데 언제부턴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도와준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외면할 때 혼자서 다가와준 그 마음. 조건 없이 베풀어진 따뜻함. 그런 경험이 제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대부분은 제 지위나 재산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저 자신을 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은 달랐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냥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김민석을 찾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나코는 작은 나라이고 한국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혹시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나코에 있는 한국 식당이나 한국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몇 곳이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그런 곳들을 하나씩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김민석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그를 찾는 건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고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었는지, 평소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게 궁금했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건 강진우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오직 그만이 제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건데 제가 쓰러질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도 강진우였다고 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병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였어요. 강진우였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난 걸 보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진짜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어요. 다만 며칠 전부터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그날 밤 알코올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몸에 들어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저와 강진우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왜 그가 여기 있는지, 왜 저를 돌봐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가족분들께 연락드렸어요. 강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강진우가 일어서더니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요. 제가 불렀어요.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네. 왜 도와주셨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당연한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강진우가 떠난 후였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강진우가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는지 아쉬웠어요. 며칠 후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계속 강진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제게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 조건 없는 도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카지노 관리자에게 강진우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관리자는 처음에는 직원 개인정보라며 말하기를 꺼려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자 조금씩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강진우는 몇 년 전부터 저희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청소나 자빌부터 시작했는데 성실하고 신뢰할 만해서 지금은 VIP룸 딜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알려진 게 없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고 했어요. 다른 직원들과도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왜 그렇게 혼자 지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카지노에서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 직원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강진우가 처음 카지노에 왔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뭔가 큰 일을 겪은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 직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해요. 뭔가 잃은 게 많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절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죠. 그 말을 듣고 나니 강진우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어려운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겠죠. 저는 그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저는 카지노 VIP룸에 가보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가서 강진우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VIP룸에 도착했을 때 강진우는 카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혼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병원까지 따라와 주시고 돌봐주셔서. 강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별일 아니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왜 그가 이렇게 선을 긋는지 궁금했어요. 분명히 그날 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줬는데 지금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례를 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강진우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일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서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마 직원과 손님이라는 입장 차이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강진우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왜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보여준 따뜻함이 진짜였다면 지금 왜 이렇게 벽을 쌓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카지노에서 그 베테랑 직원을 만났어요. 이번에는 강진우의 과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여기 오기 전에 큰일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 하다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졌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강진우가 도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잃고 여기까지 온 거래요.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하고 정말 혼자서 다시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강진우의 행동이 모두 이해되었어요. 자신이 도박으로 인해 힘든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카지노 상속녀와 가까워지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를 도와준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겠죠.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강진우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과거, 그가 견뎌낸 시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 모든 게 제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강진우는 분명히 저를 피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 이유를 안다면 어떻게든 그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가 과거 때문에 자신을 가두고 있다면 저는 그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그를 만날 때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그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강진우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저는 며칠 동안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는지, 왜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카지노에 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일찍 가서 강진우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VIP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손님이 곧 오실 텐데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 일,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사라지셨어요? 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카드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 제가 부담스러우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강진우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비올라 씨는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저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강진우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과거를 아시잖아요. 저는 한때 모든 걸 잃었던 사람이에요. 도박 때문에 가족도 잃고 꿈도 포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비올라 씨 같은 분과 어울릴 수 있겠어요. 저는 그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을 탓하며 살아왔는지 느껴졌거든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날 밤 저를 도와주신 분은 과거의 강진우가 아니라 지금의 강진우였어요. 강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비올라 씨는 너무 순수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그가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순수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제 나름의 어려움이 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전 항상 외로웠어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강진우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강진우 씨는 달랐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도와주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강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가 얼마나 자신을 가두고 살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살짝 올렸어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실망이에요. 강진우는 제 손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가 말했어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다고 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다른 손님들이 VIP룸에 들어왔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우의 표정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강진우와의 대화, 그의 조심스러운 마음, 그리고 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는 강진우에게 편지를 써서 카지노에 전달했어요.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제 마음을 글로 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고, 저에게는 그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원한다면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다고도 썼어요. 며칠 후 강진우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짧은 편지였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고맙습니다. 시간을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많은 말이 담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강진우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가끔씩 카지노에 가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진우도 처음보다는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강진우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기뻤지만 너무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좋아요. 저희는 카지노 근처의 작은 카페에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고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강진우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유학생활, 도박에 빠지게 된 과정, 그리고 모든 걸 잃고 모나코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그 모든 걸 견뎌내고 지금 여기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았어요. 강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는 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요. 저는 그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만 매몰되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강진우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모나코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고마워요. 강진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제가 물어보았어요.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줘서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믿지 못했거든요. 특히 제 자신을 말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까요. 저도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진심이 뭔지 다시 알게 해줘서요. 강진우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찾고 있던 진심, 그리고 강진우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나코의 밤바다 앞에서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강진우가 제게 보여준 진심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믿어보게 만든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